먼저 평면부터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 메뉴에 반드시 CAD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파일 형식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먼저 평면부터 불러오도록 하죠. 평면부터 임포트 보시면 어지간한 파일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투시도라든지 아이소를 했을 때는 도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고 얘는 도면 정리를 다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CAD에서 도면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CAD에서 도면 정리를 해서 스케치업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난 못하겠다, 나는 CAD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스케치업에서 도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익히셔야 돼요.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태그도 살펴봅시다. 태그도 이만큼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포트를 해보죠. 순서대로 얘는 배면은 뒤에서란 뜻이에요. 뒤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면, 다시 또 임포트 우측면, 그럼 오른쪽 면이란 뜻이죠. 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되고, 다시 파일 임포트, 이번엔 정면, 정면을 앞에다 놓고 다시 파일 임포트, 이번엔 좌측면, 자, 이렇게 좌측면에다가 냅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얘네들 또 레이어를 바꿔야 되겠죠. 자, 레이어를 5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2D 평면, 다시 2D 정면, 자, 2D 우측, 2D 배면, 2D 좌측. 동서남북이죠. 앞에서 본 거, 좌우측, 오른쪽에서 본 거, 그 다음에 평면까지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이제 바꿔야죠. 얘는 어디로 가요? 평면으로 가야 되고, 얘는 정면으로 가야죠. 얘는 우측으로 가야죠. 얘는 배면으로 가고, 얘는 좌측으로 갑니다. 하나씩 다 바꿔줘야죠. 평면, 정면, 우측, 배면, 좌측 다 태그를 바꿔주시죠. 이번에는 이 그룹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컴포넌트니까 에디트 컴포넌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블록도 있을 거고 뭐든 있겠죠. 자,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란 말이죠. 에디트 컴포넌트 후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가 활성되어 있는지 비활성되어 있는지, 활성되어 있으면 분해할 게 있다는 얘기고, 비활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해할 게 없다는 얘기고. 네, 전체 선택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2D 평면으로. 그 다음 바깥쪽 땅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이거 오른 버튼 눌러서 에디트 컴포넌트 해도 되지만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에디트 컴포넌트가 실행돼요. 에디트 그룹도 마찬가지고 에디트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A, 자, 오른 버튼. 익스플로드 없으니까, 자, 얘는 2D 우측. 태그를 다 바꾸는 거죠. 자, 오른 버튼 눌러서 확인. 그 다음에 얘는 2D 배면. 자, 오른 버튼 눌러서 네, 확인. 2D 좌측.
그 다음 2D 정면. 네. 그러면 다 됐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죠? 삭제.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 배면, 우측, 정면, 좌측, 평면 이렇게만 딱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레이어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씩 세웁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명령어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춰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점이 2개가 나와요. 그죠? 안쪽 걸 쓰셔야 돼요. 이 바깥쪽 게 뭐냐면 맨 위로 올라가면 바로 여기 첨화예요. 이 첨화 부분 때문에 선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 걸 쓰셔야 돼요. 자, 로테이트. 자, 이 안쪽 걸로 원점 0도, 그 다음 숫자로 90도. 자, 다시 얘도 마찬가지.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면은 이게 맞아요. 근데 배면은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배면이라는 건 이렇게 바라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예요. 이해되시나요? 배면은 뒤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좌우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배면은 좌우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플립 얼롱 컴포넌트 레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테라스가 오른편에 있죠. 근데 실제로 평면도를 보면 여기에 테라스가 없어요. 어딨나요? 여기 있죠. 그죠?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를 해도 좋아요. 로테이트를 180도 하셔도 되고 스케일을 -1로 하셔도 되고 플립 얼롱을 쓰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해요. 원점 0도 180도. 그럼 돌아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스케일 자, -1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니면 선택하고 그대로 플립 얼롱. 자, 여기 빨간색 축 보이시죠? 레드 방향. 아이고, 다시 플립 얼롱 레드. 이렇게 해요. 방향이 이게 맞는 겁니다. 자,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 이 앞쪽이 테라스가 있고 이 뒤쪽엔 테라스가 없죠.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원점 0도 90도. 여기도 마찬가지. 앞쪽에 있고 이 뒤쪽은 여기를 의미해요. 선택하고 원점 0도 90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로테이트를 해줘야죠. 원점 0도 90도. 다시 원점 0도 90도. 자, 이렇게 전부 다 방향을 맞춰서 세워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여기 선이 2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깥에 쪽 선이 첨화, 안쪽 선이 벽선입니다. 그러니까 안쪽 선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 안쪽에 여기 있는 요 끝점에 오스냅이 걸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맞춥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동하기.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벽면 맞춰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그냥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델링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획일성 있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대략 요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 잠글 겁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에 락 하이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여기 하이드하고 락 있죠. 잠글 겁니다. 락. 그러면 선택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택됩니다. 이거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동도 안 되고 회전도 안 되고 어떤 편집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락이 된 상태예요. 풀려면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언락이라고 있습니다. 언락으로 풀면 돼요. 이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락 언락 보이시나요? 락 언락, 하이드 언하이드 여기 있습니다. 감춘 거 보일 때 언하이드 올, 잠근 거 전체 풀 때 언락 올 이렇게 됩니다. 물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 언락을 쓰셔도 돼요. 하이드만큼은 여기서 메뉴를 쓰셔야 됩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하이드 올 쓰시면 됩니다. 여기 메이크 그룹, 메이크 컴포넌트 있죠? 여기 제가 단축키 지정해 놨습니다. 컨트롤 G. 여러분들 없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죠? 이거 단축키 지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프리페어런스라고 있습니다. 눌러 보시죠. 윈도우에 프리페어런스요. 그러면 여기 숏컷이라고 돼 있죠. 얘가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룹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 메이크 그룹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포커스를 여기다 딱 맞추세요. 컨트롤 G 누르시면 들어와요. 여기다 더하기 키 누르면 돼요. 뺄 때는 선택하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룹 만들 때 컨트롤 G를 누르시면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OK. 리셋 올은 전부 다 초기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OK. 자,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잠가 버리시면 돼요. 잠그시면 됩니다. 다 잠그세요. 다시 태그를 만들도록 하죠. 이제 3D예요. 3D 지붕부터 만듭니다. 지붕.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 들어오면 돼요. 자, 여기 더 이상 안 나오나요?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 맞춰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 3D 지붕에다가 태그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해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면에다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하나 그려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앞쪽에서 보면 요만큼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끝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돌려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쭉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처마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처마를 완성시켜 보시죠.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 벽면에 맞춰서 만들고 앞으로 돌출하고 그 다음 뒤로 돌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맞춰요? 네, 바로 여기 라인에다 맞추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전체 벽면은, 그러니까 처마 부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까지 올립니다. 여기까지 여기 꼭지점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라인 있죠? 여기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올려보시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 모서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있는 모서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 있는 모서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각각 움직여야 되죠. 그죠? 자, 맨 위에 면만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줍니다. 스케일. 꼭지점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맞추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중간으로 가잖아요. 스케일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스케일 할 때 렉탱글 푸시 앤 풀, 그리고 스케일 할 때 꼭지점 누르면 이렇게 끝점으로 반대점으로 가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면이 서로 대칭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만 선택하는 겁니다. 맨 위에 면만 선택하고 스케일로, 자, 움직이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쭉 갑니다. 이때 끝점에다 이렇게.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똑같이 푸시 앤 풀로 끄집어내는데 여기 꼭지점까지, 꼭지점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꼭지점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번에도 역시 스케일을 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요. 근데 아마 이렇게 안 들어갈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셔야 돼요.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그냥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맘대로 이동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 키를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서 꼭지점 클릭. 다시 반대쪽 모서리 선택하고, 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눌러서 꼭지점 클릭.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꼭지점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모서리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꼭지점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동하기.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자, 꼭지점 클릭. 꼭지점 클릭하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자, 어머, 뭔가 좀 잘못됐네요. 클릭. 실수했네요. 다시요. 제가 실수했네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냥 올렸죠, 제가? 이렇게요. 얘 어디 갔냐? 푸시 앤 풀 할 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라간 거죠. 자, 이동하기. 다시 이동하기. 그 다음에 이동하기. 자, 왼쪽 화살표요. 자, 여기 꼭지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렇게 모서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붕이 완성이 됐네요. 자, 지붕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이거 지붕창이라고 하죠. 이 지붕창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 지붕창 모델링 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잘 보세요. 라인, 여기서 따라 그립니다. 지붕창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면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면을 이렇게 두 개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선을 따라 그릴 겁니다. 아니, 선 그리기보다 먼저 이동을 할 겁니다. 얘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화살표 버튼 눌러주세요. 화살표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면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요. 이 모서리와 면의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라인을 그릴 때요, 이렇게 라인을 그릴 때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요, 이 라인과 이 면의 교차점을 찾아줘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을 그려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데 화살표 버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 라인과 이 면의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이게 오토캐드는 없는 기능이에요. 면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냐면 이 바닥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때 여기 꼭지점을 클릭한 다음, 그 다음 화살표 키를 눌러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화살표 키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푸시 앤 풀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낼 건데, 요 면이 여기까지 들어가게끔 푸시 앤 풀 이렇게 안으로 여기까지 밀어 넣습니다. 자, 넣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면이 두 개가 겹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각형인 경우 면이 두 개가 잘 겹쳐요. 그래서 미련 없이 지웁니다. 그냥 이렇게 미련 없이 지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하나만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됩니다. 모서리를 하나만. 그러면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겉보기에는 다 완전히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면별로 이렇게 다 떨어져서 나옵니다. 자, 리버스 페이스. 그러면 어떤가요?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뒤로 돌려서 한 개짜리로. 자, 라인. 자, 다시 라인. 자, 전체 선택해서 이동하기. 화살표 키 누르고, 그 다음 물론 여기를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건 결코 옳지 않겠죠. 그죠? 방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남아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결국은 이걸 따라 그리는 게 옳아요. 자, 여기서 라인, 화살표 키 눌러서 클릭, 화살표 키 눌러서 클릭, 다시 화살표 키 눌러서 클릭. 나머지는 선을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분명히 면이 이렇게 둘로 다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라인, 선 한번 다시 그려주고요. 그러면 어떤가요? 다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면은 뒷면이에요. 그래서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면, 자, 여기 플립 얼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 얼롱? 아니,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 페이스, 면 뒤집기요. 그러면 이렇게 앞면 방향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지붕창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2개짜리요. 이 앞쪽이랑 이 뒤쪽은 2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방법은, 결론은 똑같아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양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매번 그리기 귀찮으니까 복사. 자, 다시 여기 말고 여기도 복사. 여기도 복사해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개씩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이동하기. 이번엔 초록색 방향이네요. 자, 라인 초록색 쪽으로. 그 다음에 마감하고. 물론 얘네들을 복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겠죠. 푸시 앤 풀로 다시 한번 푸시 앤 풀로. 자, 면 다 지우고 다시 라인.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딱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면 반드시 똑바로 잡아 놓고요. 다시 볼까요? 두 개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자, 이동하기. 화살표는 왼쪽이네요. 다시 라인.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과감하게 삭제. 그리고 라인 그리면 돼요. 네, 필요 없는 거 또 과감하게 삭제. 면 뒤집어진 거는 리버스 페이스로 반드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 지붕인데 여기다 창문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라인 창문이죠, 얘가. 자, 이렇게 유리하고 창틀하고 나눠야 되겠죠. 자, 유리 창틀 나누어 봅시다. 다행히 6개가 다 똑같은 거라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지우지 마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X. 컨트롤 X가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해주시고 푸시 앤 풀로 자, 120mm만. 그리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메이크 그룹 해주세요. 그래야 얘네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겠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V요. 이런. 자,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붙였던 창문이 딸려올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 면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기울어집니다. 얘의 위치는 여기죠. 이렇게 들어와야죠.
위치를 맞춰 주시고, 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됩니다. 자, 유리 질감 줄까요? 매티리얼에서 유리 질감 주고, 그 다음에 이 창틀하고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창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동하기. 자, 끝에다 이렇게 마주치면은 평면이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한 100mm 안쪽으로 밀어 넣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C 선택하고,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냥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죠?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얘를 그냥 복사하는 겁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근데 얘는 로테이트가 안 돼요. 면에 자동으로 로테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갖다 놓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180도. 아이고, 180도란다. 자, 90도. 그리고 이동해서 맞추고, 자, 왜 안 맞을까요? 네, 안쪽으로 100mm 이동. 자, 한 번 더 그대로 복사. 네, 다시 반대쪽으로 컨트롤 V. 자, 로테이트. 자, 원점 0도 180도. 다시 이동하기. 자, 안쪽으로 100mm. 다시 컨트롤 V.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이동하기. 자, 안쪽으로 100mm. 그 다음 복사하기. 자, 어떤가요? 그럼 지붕 다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제 재질만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벽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D 벽면이라고 했습니다. 뭐 벽체라고 하셔도 좋아요. 벽면이라고 하셔도 좋고 벽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작업면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붕은 필요 없어요. 감춥니다. 이렇게 지붕은 감춥니다. 여기 눈 그림을 끄면 감춰지는 거겠죠? 자, 지붕은 감춥니다. 자, 그리고 선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배면 감추고 우측 감추고 좌측 감추고 평면도 감추고. 제가 태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껐다 켰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무조건 다 렉탱글이에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벽면을 만들어 줍니다. 개구부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이런 건 그냥 복사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이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복사. 근데 총 3개죠? 곱하기 2개 더. 그러면 어떤가요? 개구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 보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봅니다. 자, 평면을 보시면 벽체가 나와요. 이렇게 벽체가 350mm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미는 거죠. 이렇게 350mm. 그리고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앤풀 350 다시.
자, 이렇게 밀어놓고 지우시면 돼요. 자, 여기 방문이, 여기 현관문이죠? 현관문도 사각형으로 그린 다음 푸시 앤 풀 350. 자, 이렇게요. 그러면 뒤에서 보면 이렇게 벽체가 튀어나온 모습이 보일 거고, 앞에서 보면 그냥 평면상으로 보이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되면 됩니다. 여기 이거 포치예요. 포치가 뭐냐면 현관에 비 들이치지 말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거, 그게 포치입니다. 따라 그린 다음에 뭐 요 계단 라인까지 푸시 앤 풀로 돌출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좌측면이나 우측면을 보시면은요, 여기 포치가 여기까지 나오면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포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포치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부터. 자, 정면은 감추고, 정면 감추고 좌측면만. 좌측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벽면을 그룹을 안 만들고 있죠? 이거 다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벽체를 전부 다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자, 렉탱글 선택하고 또 복사. 곱하기 2개. 다시 한번 렉탱글 선택하고 곱하기 2개. 다시 2개 선택하고 복사. 자, 푸시 앤 풀. 자, 안쪽으로 350. 이것도 요령인 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해당 면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돌출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다 됐으면 삭제. 네. 좌측면도 다 됐네요. 자, 좌측면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배면으로 갑니다. 배면 켤까요? 배면 켜고 좌측면 감추고. 이제 어려워졌어요. 자, 렉탱글 여기까지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도록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지붕 만들듯이 하시면 돼요. 여기 요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가 이렇게 빗면인 거죠. 여기가 계단실이라 여기가 빗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배면을 꺼볼까요? 자, 껐다 켰다 할 겁니다.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셔도 좋고 라인을 그리셔도 좋고. 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위에 화살표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이렇게 Z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막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벽 모양 이해되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다시 배면을 켜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나 있단 말이죠. 자, 복사를 하는 거죠. 곱하기 2. 그랬더니 얘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가 아니죠. 자, 화살표 눌러서 네, 위치 맞춰 주시고 푸시 앤 풀 350.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350.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350. 네, 이렇게 생겼네요. 배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배면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우측을 또 켜볼까요? 우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는 면이 여기 있고 하나는 면이 여기 있어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그리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그려서 옮기고 여기를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렉탱글 한 번 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가운데 여기 모서리를 지워주면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모습이 나오고요. 다시 렉탱글 푸시앤풀 350 다시 렉탱글 다시 렉탱글 푸시앤풀 350. 자, 이렇게 벽체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벽체가 하나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우측면에 이 뒤쪽 벽을 먼저 만들어 보시죠. 앞쪽 벽이죠. 똑같이 개구부를 만들고요. 복사하기 곱하기 3 아이고. 자, 다시 곱하기 2 그 다음 푸시앤풀 350 자, 이렇게요. 앞쪽 부분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마지막으로 여기를 닫으면 돼요. 렉탱글 이렇게요. 그러면 벽체가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붕을 켜놓고 보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생긴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벽체도 이거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벽체 손댈 거 없으니까. 나중에 여기 벽체 여기 손대야 돼요. 나중에 여기 손대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거는 지금 손댈 게 아니니까 그냥 그룹으로 닫아둡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태그를 또 만들죠. 자, 3D 창문. 이제 문 만들어야죠. 창문, 문 뭐 이런 거 만들어야죠. 자, 이제 벽체를 감추어 볼까요? 벽체 다 감추고 지붕도 감추고 정면부터. 여기 다 문이죠, 그죠? 자, 정면만 켜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닥에 보시면 여기 창문의 크기가 나옵니다. 80mm고 30mm고. 네. 80에 30이고 얘도 그럼 80쯤 되겠네요. 120 35. 자, 80에 30. 네, 이렇게 가죠. 여기부터 그려볼까요? 렉탱글 전체죠. 그 다음 창 틀을 먼저 그립니다. 가운데 지우고요. 자, 80이었습니다. 푸시앤풀 80 트리플 클릭. 저는 면을 뒤집을 겁니다. 저는 창틀을 다 면을 뒤집을 거예요.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메이크 그룹. 그룹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룹 하셔야 돼요. 자, 메이크 그룹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자, 렉탱글. 이 위쪽은 유리입니다. 이 위쪽은 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넣어줍니다. 유리하고 틀하고 항상 같이 선택해서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그럼 얘는 메이크 그룹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창문 만들어야 됩니다. 렉탱글. 이거 우리 많이 그려봤죠?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창틀은 30mm로 하겠습니다.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유리 넣어주고 유리 질감 붓고 유리 안으로 이렇게 가운데 밀어 넣어주고 요렇게가 한 짝이니까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복사해서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 그 다음 뒤로 돌려서 여기도 마찬가지 가운데로 이동. 그러면 창문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창문 하나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100mm만 밀어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 이렇게요. 그래야 벽면을 켰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만들어 보시죠. 복사죠, 또? 자, 복사. 여기 잔뜩 있어요. 자, 로테이트 90도. 이동하기. 그 다음 다시 한번 복사. 이동하기. 안쪽으로 100mm만. 그 다음 복사. 곱하기 2개. 다시 한번. 그 다음 복사. 그러면 네, 여기 다 됐고 다시 또 복사. 네. 로테이트 1.0도 90도. 이동하기. 안쪽으로 100mm. 자, 다시 선택하고 하나 한 번 더 복사.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창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고정창을 완성시켜 보시죠.